진짜 제가 겪은 일이라 더 소름 돋는 건데, 여러분 혹시 충북 음성 쪽에 흔행이 고개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그냥 차들 다니는 평범한 고갯길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 원래 이름이 흉행이 고개였대요. 옛날에 처형장으로 쓰였거나 전염병 걸린 사람들 내다 버리던 곳, 한마디로 죽음이 끊이지 않던 곳이죠. 님들은 그런 느낌 아시나요? 분명히 낮인데도 그 길만 들어서면 공기가 눅눅하고 서늘해지는 그 기분. 제가 30년 전에 그 동네로 전학을 갔을 때였어요. 낯을 가리는 성격 탓에 처음에는 동네 여기저기 쏘다니고 있었는데 며칠 뒤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아줌마, 이거 약초예요? 아이고, 잘 찾네. 그거 캐다가 엄마 가져다 드리면 좋아하겠다, 그치? 네. 새로 사귄 친구는 약초를 캐다가 파시는 약초 아주머니였어요. 저 그럼 더 찾아볼게요. 그날도 아줌마를 따라 나선 저는 동네 끄트머리에서 처음 보는 고갯길을 발견했습니다. 저기가 어디지? 저기 한번 가볼까? 그렇게 별 생각 없이 발을 딱 때려던 순간, 안 돼. 애들은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약초 캐는 아주머니가 저를 붙잡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야, 너 저 고개는 절대 근처도 가지 마라. 거기 잘못 발들였다간 못 돌아온다. 오늘은 집 가자. 내려가. 어여가. 가. 왜 가면 안 되는지 제가 묻고 싶었지만 아줌마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집에 돌아와서도 거기 고갯길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 뭐가 있는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애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거. 저는 결국 호기심에 못 이겨서 혼자 그 고갯길에 올라갔죠. 들키면 혼날까봐 몸을 딱 낮추고 주변을 딱 둘러보는데 저기 애기를 업은 아줌마 한 분이 그 고개를 딱 올라가는 거예요. 뭐야,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가잖아? 그렇게 한참 올라가는데 기대와 달리 평범한 시골길이더라고요. 아, 뭐야, 다리만 아프고 괜히 왔네. 이렇게 실망해서 돌아서려는 그때 주위가 조용해도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갑자기 뒤통수가 미친 듯이 오삭소름이 돋았어요. 주변엔 개미 한 마리 없는데 말이죠. 근데 바닥을 보다가 제가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제 그림자 옆에 전혀 모르는 형체의 길쭉한 여자 같은 그림자 하나가 더 붙어 있더라고요. 그 그림자가 제 손을 꽉 잡는 느낌이 드는 순간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무작정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면서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까지는 것도 모르고 제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렸어요. 집으로 처박히듯 도망쳤어요. 간신히 동네 끄트머리에 딱 도착해서 진짜 숨을 몰아쉬던 그때 뭔가 제 등을 탁 쳤어요. 딱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제 그림자 옆에 다른 그림자가 형체가 또 있는 거예요. 제가 무심결에 손을 그냥 이렇게 딱 내밀자 그 그림자가 가만히 이렇게 손을 뻗었어요. 저는 그 그림자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온몸에 피가 맺힌 것처럼 붉은 두드러기가 돋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고열이 나더라고요. 아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어디서 홍역을 걸려온 거야. 동네 아이들에게 홍역을 옮길까봐 저는 엄마와 함께 방에 격리했습니다. 약을 딱 먹고 잠이 들었는데 서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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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걱 하면서 창밖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 때문에 제가 잠에서 깼어요. 엄마, 엄마예요? 아빠야? 서걱, 서걱. 이런 소리만 반복될 뿐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머리 너무 아파. 그만! 그만! 아, 그만! 귀 너무 아파! 그만! 갑자기 멈춘 이상한 소리. 창문 밖에서 고개에서 봤던 그 여자. 그 그림자는 방 안의 저를 향해 가만히 손을 딱 뻗으면서 한 뼘, 한 뼘, 한 뼘 하면서 알 수 없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밤을 꼬박 샜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엄마, 어제 어디 갔었어? 미안해. 갑자기 네 동생이 열이 나는 바람에 병원 갔다 왔어. 진짜 오늘 어디 가면 안 돼? 아유, 그래. 엄마가 오늘은 꼭 옆에 있을게. 저는 엄마의 말을 믿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걱 또 그 소리였어요. 엄마를 마구 흔들었지만 엄마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밖에! 엄마, 일어나봐! 결국 혼자 소리의 정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서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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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걱. 근데 마당 한쪽 끝에 검은 소복을 입은 어떤 여자가 등을 이렇게 탁 돌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여자에게 다가가는데 알고 보니까 여자 옆으로 얇은 삼배천이 길게 늘어진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가위로 천을 자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을 막으면서 뒷걸음질 하다가 세면대를 건드렸습니다. 소리가 나자마자 가위로 천을 자르고 있던 여자가 획 돌아보면서 무섭게 웃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여자가 소름 끼치게 웃으며 저에게 기어서 다가왔습니다. 여자가 제 눈앞에 다가오는 순간 으아! 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날이 밝아있고 제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방문을 열면서 태훈아, 찰차, 태훈아, 너 왜 이래? 제 얼굴이 코피가 나고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코피를 얼마나 흘린 거야.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전보다 더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끙끙 앓는데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태훈이 걱정에 집에 찾아온 약초 아주머니였어요. 저희 엄마와 약초 아줌마와 얘기를 하는 소리였어요. 태훈이는 좀 괜찮아? 열이 떨어지지 않아 계속 헛소리를 하는데. 헛소리? 뭐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사실은 그 산에 다녀온 뒤로부터 이상했는데. 산? 자, 이거 받아. 이거? 부적이잖아.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긴 베개 있으면 거기에다 넣어가지고 태훈이 잘 때 같이 놔줘. 그렇게 아줌마, 엄마 대화하는 소리가 조금씩 멀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눈을 뜨니 밤이 되었어요. 제 옆에 엄마가 길쭉한 베개를 들고 앉아 있었죠. 태훈아, 미안해. 엄마가 오늘은 옆에 못 있어줘. 대신
이거 옆에 놔줄 테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푹 자. 알았지? 하고 엄마는 약초 아주머니의 말대로 긴 베개에 부적을 넣은 뒤 제 옆에 두고 엄마는 밖으로 나가셨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렸을까? 그날 밤 엄마가 준 베개를 옆에 놓고 잠이 들었는데 제 옆에 스르륵 앉는 게 느껴졌어요. 아, 엄마가 왔나 보다 하고 바로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 순간 한 뼘, 한 뼘, 한 뼘 다시 나타난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가 시퍼런 가윈날을 펼치더니 한 뼘, 한 뼘 하며 속삭이면서 엄마가 놓고 간 베개의 길이를 그 여자가 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여자가 속삭이는 한 뼘의 의미를. 한 뼘, 한 뼘, 제 키를 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갑자기 키가 안 맞네? 약초 아주머니가 준 부적 때문에 베개를 그 여자가 저로 착각한 것 같았어요. 여자가 떠나길 숨죽이며 기다리던 그때 콜러 그 여자가 소름 끼치게 웃으면서 가위를 높게 치켜들더니 제 머리 옆에 가위를 푹 쑤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다시 제 키를 재기 시작했어요. 한 뼘, 한 뼘, 한 뼘. 그러더니 무표정하게 중얼거리더군요. 이제 키가 맞네. 정신을 차려보니까 제가 방안이 아니라 산속 한복판에 누워있는 거예요. 산속을 둘러보니 여기 그 고개, 그 흔행이 고개가 분명했어요. 제 몸을 내려다봤는데 기겁을 했습니다. 제 몸에는 그 거친 삼배 옷이 입혀져 있어요. 꼭 수의처럼. 혼란스러워하는 저는 그때 등 뒤에서 그 검은 소복을 입은 여자가 한 손에는 가위를 들고 양쪽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리며 소름 끼치게 웃으면서 이제 맞네? 잘 맞지? 하면서 등 뒤에서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자가 제 머리맡에 가위를 꽂으려는 찰나에 미친 듯이 굴러서 도망쳤습니다. 진짜 죽기 살기로요. 동네 끝자락에 도착했을 때 엄마가 보였어요. 태훈아, 너 도대체 어디 갔었던 거야? 너 이 옷 뭐야? 이 옷 벗어! 당장 벗어! 저는 울면서 수의를 벗었고 엄마는 제가 입고 있던 수의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홍역이 씻은 듯이 나은 거예요. 소식을 듣고 저를 보러 온 동네 어르신과 약초 아주머니도 오셨어요. 약초 아주머니는 저한테 큰일 날 뻔했어. 다시는 거기 가지 마라. 알겠지? 제가 갔던 그 고개가 어떤 곳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곳은 과거에는 병에 걸린 사람들을 갖다 버리거나 또는 죄인들을 참수하는 고개였다고 들었어요. 부정을 탄 시체는 땅에 묻지 않는다라는 풍습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썩어가도록 방치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풍습을 지닌 고개가 그 흔행이 고개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뭐냐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일이 있고 30년이 지나서 제가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병실에 누워 있었거든요. 와, 정말 죽겠구나. 내가 이렇게 아파 본 적이 있나 싶어서 화장실을 가다가 기절을 했던 모양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창밖에서 어떤 그림자가 비치더라고요. 정신이 몽롱한데 귓가에 그때 그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한 뼘. 이제 한 뼘만 더. 밖에서 들리는데 저 사람이 내 키를 다 재고 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문 밑에 숨었는데 밖에서 많이 자랐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는 걸 꿈에서 인지했고 성인이 된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구나 느꼈어요. 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손이 떨리는데 그 여자가 어디선가 또 제 수위를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전 어떻게 해야 그 여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